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C 언어를 이제 어떻게 이제 입력을 하는지 기본 구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력을 위한 그 printf라는 표준 입출력 명령어, 표준 입출력 함수인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그 표준 입출력 그 출력, 그중에서도 이제 출력 함수에 해당하는 이제 printf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자를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rintf 함수에서, 즉 printf라는 출력 명령어 안에서 그 가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어 문자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 잠시만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를 네, 다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요런 C 언어 이제 규칙 문법이 있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같이 코딩을 해가면서 한번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주시면요. 바로 이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에 해당하는 요 바로 이제 우리가 어제 작성했던 그런 이제 전체 창이 뜨지 않고요. 바로 이제 떤 이제 최근 사용했던 파일을 열거나 아니면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작 창이 이제 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사용했던 파일에 그냥 계속 이어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들어놨던 테스트라는 우리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이제 test.c라는 또 파일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그냥 바로 선택해서 바로 이제 실행을 시킬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작성했던 test.c라는 이 파일에다가 계속 이어서 초반에는 뭐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만들었던 파일을 그냥 그 안에다가 내용을 지우고선 새롭게 작성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printf라는 표준 출력 함수 쉽게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 명령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표준 출력할 수 있는 명령, printf, 그다음에 제어 문자 쓸 수 있는 거 있고 마지막에 이제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printf라는 출력 함수를 사용해서 그 안에 큰 따옴표를 만들고 이제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쓰면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printf라는 표준 출력 함수, 즉 명령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문자열 같은 경우 우리가 큰 따옴표로 묶어서 우리가 문자라는 형식, 문자라는 데이터다라는 이제 형태로 표현을 해서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제 컴파일이 되고 나면은 printf 안에 있는 문자를 모니터에 출력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해서 우리 이제 그 콘솔창 화면에다가 내용을 이제 출력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안에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어떤 데이터,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작성하시게 되면은 그런 이제 데이터의 종류는 이제 문자라는 것으로 이제 취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이제 우리가 표준 명령 안에 큰 따옴표로 묶어놓은 데이터들을 문자로 취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데이터의 이제 종류를 여러 가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숫자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큰 따옴표 안에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써서 출력을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죠. 자, 그렇기 때문에 printf에 우리가 이제 숫자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는 숫자야라고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라는 애를, C 언어에서는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숫자를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라고 C 언어, 즉 C 언어를 사용해서 컴퓨터한테 내가 지금 작성하는 이 숫자라는 데이터는 진짜 숫자로 인식을 해서 뭔가 이제 연산 처리를 해라 라고 이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형식, 그러니까 숫자인지 문자인지 또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어떻게 출력을 할 건지 어떤 모양 형태로 출력을 할 건지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요 표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잠시만요. 자, 요 표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rintf라는 그 이제 함수, 즉 명령어 가로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형식 지정자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숫자뿐만 아니라 이제 문자, 그죠? 숫자와 이제 문자, 그다음에 숫자 중에서도 정수와 실수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수 중에서도 10진수, 8진수, 16진수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그 10진수 안에서 8진수, 16진수 이 안에서도 부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signed라는 이제 요 단어는 이제 부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unsigned는 부호가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부호가 있냐 없냐로 또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종류 형태의 형식 지정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런 형식 지정자들은 어떤 이제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런 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요 정수의 int나 long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퍼센트지 정수 큰 그 종류를 이제 나타내는 요 항목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정수라는 숫자 데이터를 나타내려면 표현하려면 우리 printf의 지정자는 %d라는 애를 쓴다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수 있죠.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실수 부분 같은 경우는 %f라는 애를 쓴다라는 거. 문자도 이제 문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A, 뭐, 알파벳 중에 A나 이제 B,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하나의 문자. 그게 이제, 문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 표시 형태, 그러니까 문자 하나를 표현할 때는 %C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가 여러 개, 두 개 이상이 이제 모였을 때는 문자 열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라는 애를 써서 우리가 이제 문자열 형태를 화면에 이제 출력할 때 사용하는 이제 표시 지정, 출력 형식 지정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자료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rintf라는 이제 표준 출력 명령어를 사용할 때 그 안에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d와 %f라는 애를 많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문자나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C랑 %S라는 애를 쓰는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이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는 지금 이제 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printf라는 표준 명령어의 그 가로 안에다가 자,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 있죠? 방금 보셨던 %D라든지 %F라든지 %C라든지 %S라든지 요런 지정자가 요 가로 안에 이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 부분에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 쉼표의 우측 부분에는 이 자리, 형식 지정자 자리에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숫자 데이터라든지 문자를 표현할 때는 문자 데이터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뒤에 가서 변수라는 애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애는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자,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값을, 그러니까 어떤 값을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숫자나 문자 데이터들이 요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우측 부분에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정수 5라는 이 숫자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형식 지정자 자리에 큰 따옴표하고 %d라는 정수를 표현하는 지정자 %d를 써주시면 된다. 그다음에 프린 실수 7.2라는 실수 숫자형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앞에 형식 지정자 자리에는 큰 따옴표 %F라는 애를 써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만 이 숫자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시험, 즉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한번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이제 퍼센트 지정자를 사용해서 이제 숫자를 표현할 때 숫자 데이터를 하나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개, 그죠? 두 개 이상의 숫자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숫자와 1대1 대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앞에는 형식 지정자 쓰시는데 만약에 두 개의 숫자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큰 따옴표 안에 %d 그다음에 하나 띄고 또 %d라는 형식 지정자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 뒤에는 쉼표를 부분으로 쉼표를 삽입하고 그다음에 앞에서부터 지정자 앞에서부터 출력할 그 데이터를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 지정자 두 개를 사용했으면 뒤에는 실제 숫자 데이터 두 개가 이제 와야 된다. 세 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형식 지정자 세 개가 사용이 돼야 되고 실제 뒤에 오는 데이터도 세 개가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숫자와 1대1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실제 한번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로 와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역시 자 주석을 먼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주석으로 표준 지금 이제 입력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표준 출력 형식 정자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우리 샵 하고 include printf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 입출력 명령어가 즉 함수들이 모여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연결을 해줘야 된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stdio.h라는 요 표준 입출력 장치의 표준 입출력과 관련된 명령어들이 모여있는 이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을 포함을 먼저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라인에 이 문장을 먼저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int, 그다음에 main, main이라는 함수 형태를 써서 우리 C 언어가 이 main이라는 이 함수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장 먼저 찾아서 가장 먼저 실행시키는 우리 함수 형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메인 안에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 print f 그죠? 출력 함수 즉 명령어 출력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그 안에 이제 숫자 두 개를 출력하기 위해서 정수인 숫자 데이터를 나타내는 우리 %d 라는 지정자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우리 제어 문자였죠. 그래서 개인 문자 역/n을 넣어줘서 이 두 개가 출력이 되면 줄바꿈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큰 따옴표 끝나는 그 뒤에는 쉼표를 찍고
실제 이제 앞에 순서대로 요 퍼센트 %D라는 지정자에 올 숫자 데이터를 순서대로 쉼표로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세미콜론을 찍어서 항상 문장의 마지막, 즉 끝은 세미콜론으로 마감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0이라는 숫자를 써주시고 쉼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return이라는 명령어는 우리 이제 이 전체 지금 이 구조가 함수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런 이제 함수라는 이제 형태를 가졌을 때 이 앞에 이 함수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명령어들 이 중괄호 안에 이제 명령어들을 쫙 써가지고 하나의 이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 놓는 게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이제 연산 처리나 어떤 일 처리를 이제 쭉 하고 나서 명령어들을 쭉 적어 놓으면은 그 명령어들이 이제 순서대로 쫙 처리가 되고 이제 어떤 결과값이나 이런 것들을 뭐 반환을 이 함수를 이제 부른 곳으로 호출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럼 부른 곳으로 이제 어떤 값들을 이제 되돌려주기도 하는데 그런 값들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돌려줄 건가 그런 이제 형태를 쓰는 게 이제 이 앞부분에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int라고 이제 쓰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형태도 쓰기로 하는데 int라고 이제 쓰면은 여기 안에 이제 어떤 이제 반환된 그런 결과값이 무엇인지 그 값을 이제 쓰게끔 해주는 이제 명령어가 return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출력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반환되는 값이 없어서 이렇게 return하고서 그냥 제로, 0, 0이라는 그냥 숫자를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뒤에 가서 이제 함수라는 형태를 배우시게 되면은 역시 이제 요렇게 함수는 이제 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이제 되는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반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반환 값을 써주는 이제 명령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런 이제 메인이라는 요 이름은 이제 꼭 메인이라고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메인이라는 함수를 작성하게 되면 우리 이제 컴퓨터 컴파일을 했을 때 이 메인 함수를 먼저 찾아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괄호 안에 우리는 표준 출력을 하라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우리 정수 숫자를 출력할 거야. 그 숫자도 두 개를 출력을 할 거야. 그리고 줄바꿈을 할 거야. 라고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쉼표로 표시를 하고 그 뒤에 실제 앞에서부터 실제 이제 데이터 값 있죠? 그 데이터 값을 1대1 대응, 매칭시켜서 써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고 한번 우리 이제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펑션 키 F5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쭉 처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1, 2, 3, 요 퍼센트 D 자리에 1, 2, 3, 우리 뒤에 썼던 1, 2, 3이라는 이제 숫자 데이터가 이제 오고요. 그다음에 뒤에 퍼센트 D 자리에는 4, 5, 6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와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자동 줄바꿈, 강제 줄바꿈, 요 제어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줄바꿈 한 줄이 이제 비어져 있는 형태. 이어서 이제 출력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이렇게 비어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 1대1 대응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보다 지정자가 이제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숫자 두 개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숫자는 이렇게 두 개를 적지만 요 앞에 지정자는 이렇게 하나만 적으시게 되면은 형식 이제 지정자를 숫자보다 이제 적게.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애만 그죠? 하나만 있으니까 둘 중에 맨 앞에 있는 애들만 예,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꼭 1대1 매칭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지정자를 많게, 요번에는 이제 반대로 숫자보다 요 지정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이제 형태로 이제 출력할 건지 이 지정자와 같은 사용을 하면서 출력 형태를 적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숫자와 그다음에 플러스 하는 이제 그런 연산식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요 앞에는 숫자가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산술 연산자인 플러스라는 기호를 또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피연산자를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 와야 되니까, 정숫자가 와야 되니까, 퍼센트 %D라고 지정자를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equal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이 앞에 두 개의 결과값을 또 이 equal 뒤에다가,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정수가 나오겠죠. 또 정수를 또 하나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정자를 하나 또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정자는 이제 숫자 형태를 나타내는 이제 용도로든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화면에 어떤 출력 형태, 내가 이제 계산식이나 이런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이제 출력 형태나 뭐 출력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출력할 때그 중간중간에 어떤 이제 숫자 데이터를 나타내고 싶다. 숫자를 이제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큰 따옴표로 묶여 있는 경우는 다 문자로 취급이 되니까 그 자리에 숫자를 나타내는 지정자를 사용을 해서 지정자로 먼저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실제 출력될 숫자 데이터를 쓰게 되면 이 지정자 자리에 이 문장이 문자로 이제 출력이 되면서 이 지정자 자리에는 뒤에 적어놓은 숫자가 껴맞춰져서 출력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정자를 세 개를 쓰면은 데이터 세 개를 써야 돼요. 두 개 쓰면은 두 개를 꼭 써주셔야 되고, 하나를 쓰시게 되면 하나의 숫자만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지정자는 이제 한 개고 숫자가 두 개일 경우에는 그냥 앞에 그죠? 지정자가 하나니까 두 개의 숫자 데이터 중에 하나만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처럼 지정자는 세 개인데 숫자가 두 개뿐이 없어요. 숫자가 두 개뿐이 없다? 보면 이제 지정자가 더 많은 경우가 되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볼까요? 출력을 한번 해보면은 123, 그죠? 퍼센트 요 첫 번째 D 자리에는 123, 그죠? 숫자 데이터 뒤에 나오는 것 중에 맨 첫 번째 게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56, 456이라는 숫자가 요 두 번째 자리에 오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퍼센트 D 자리, 이꼴 뒤에 있는 요 D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요? 와야 될 게 지금 안 적어놨죠? 그 만약에 이렇게 안 적어놓게 되면은 아무 값이나 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값이지 값, 쓰레기라는 이제 그런 값이 온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냥 아무 값이나 그냥 출력해버리는 거야. 여기 숫자는 표시하라고 지정자는 해놨는데, 실제 데이터를 안 써놨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컴퓨터가 처리해버린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대1로 대응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정자를 쓰실 때, 같이 쓸 수 있는 이제 어떤, 형식, 이제, 어, 어떤 기호들이 있어요. 기호들. 그런 기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 자료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0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 출력 형식을 사용을 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 0이라는 사용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는 데이터를 왼쪽으로 정렬해서 출력을 해라. 그래서 지정하지 않으면 오른쪽을 정렬해서 이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플러스라는 기호는 숫자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부호를 이제 붙여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0은 출력할 때 데이터보다 길이를 크게 지정하면 빈칸을 0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어, 어,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강의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이제 정수형 데이터를 이제 출력할 때 우리 %D라는 지정자를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했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 %하고 D라는 요 문자 사이에다가 전체 자릿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자릿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숫자 데이터를 3개를 표현을 하는데, 자릿수를 5개로 지정해놨다. 그러면 얘가 5자리에 맞춰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사이에 전체 자릿수 이외에 0이라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같이 쓸 수 있는 기호 중에 0이라는 애가 있었죠. 그 0을 사용해 주시게 되면은 만약에 5자리로 표현해라라고 지정을 했는데 만약에 실제 데이터는 3자리다. 그러면 나머지 2자리가 빈칸이 되죠. 자, 그러면 그 빈자리를 0으로 채워라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D를 사용하고 뒤에 3, 5, 8이라는 숫자를 이제 넣어주시게 되면은 정수형 기본 자릿수만큼 그냥 출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데이터 이제 작성한, 삽입한 그 데이터 크기만큼 그냥 알아서 자릿수가 그냥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 %와 D 사이에 5라는 숫자를 이렇게 전체 자릿수를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총 5자리의 자릿수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가 358이라는 세 자리로 이루어져 있는 정수형 숫자다라고 이제 이렇게 358을 넣었을 때 세 자리로 이루어져 있는 정수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앞에 2자리는 빈칸이 되고 뒤에서부터 세 자리를 채운 형태로 출력이 된다. 즉 오른쪽 정렬된 형태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와 또 역시 D 사이에 0과 5라는 값을 넣어주시게, 요 기호, 0이라는 기호와 자릿수 5라는 것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뒤에다가 심표 찍고 3, 5, 8이라는 요 %D에 실제 나타날 정수 데이터를 써주시게 되면은, 총 자릿수는 5자리. 자, 그리고 0이 나타난 것은 만약에 세 자리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3, 5, 8 채우고 나머지 두 칸이 남게 되죠. 그러면 그 2칸에 대해서는 그냥 0이라는 숫자로 채워라. 그래서 5개의 자리를 확보하고 빈칸은 0으로 채운 채 오른쪽 정렬 형태로 출력하는 형태로 우리가 출력 형태, 숫자의 출력 형태를 지정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질실 때 한번 우리 출력을 한번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printf2라는 또 역시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요번에는 예, 우리 이제 그 원표시 있죠? 원표시에 보시면은 원표시에 보면 이렇게 길게 생긴 요 막대 기호가 있죠? 그리고 쉬프트 키랑 원표시를 눌러서 요 기호를 하나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기능은 없고요. 그냥 지금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좀 확인하려고 넣어주는 이제 기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그 기호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제 기호명은 이제 파이프 기호라고 해요. 파이프 기호. 그래서 얘를 이제 파이프 기호를 앞뒤로 넣어서 이게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이제 지정을 해줄 거니까 이 기호가 이제 자릿수로 인해서 이제 앞뒤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쭉 출력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확인을 자릿수가 진짜 여기 5자리로 지정했을 때 5자리가 이제 확보가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넣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기호는 시프트랑 우리 이제 원 기호 있는 키를 이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D 파이프 기호 하나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358이라는 숫자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다시 printf라는 명령, 출력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자, 우리 뒤에다가, 콜론 하나 하고요. 정수형 기본 자릿수라고, 적어주고요. 역시, 역슬래시 n, 제어 문자, 줄바꿈 문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쓰시게 되면 요게는 이제 제어 문자, 요 줄바꿈 제어 문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내용이 출력되고 그 뒤에 요 두 번째 출력 명령어 있죠? 이 내용, 이 가로 안에 있는 펜타곤표로 묶어 있는 이 내용이 요 뒤에 이어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줄바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대 앞에 출력된 숫자가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그 문장을 이제 같이 출력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rintf, 세 번째죠. 네, 세 번째는 한 줄 띄우는 쪽 부분을 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역시 이제 이번에도 파이프 기호를 넣어주시고요. 자, 퍼센트 하는데 이번에는 D 쓰기 전에 O라는 숫자를 같이 써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도 이제 파이프 기호를 한번 넣어보시고요. 역시 숫자 데이터는 똑같이 358이라고 한번 넣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프린트f 작성해 주시고, 자, 요번에도 또 뒤에 이어서 전체 자릿수를 5개로 지정한, 5개로 지정한 문장이다. 표현한 이제 출력 형태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이제 넣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줄 띄어서 출력을 또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또 파이프 기호 하나 넣고요. 퍼센트 05를 넣어줄 겁니다. 숫자 05, D, 그다음에 또 파이프 기호 하나 넣어줄 거고요. 역시 358이라는 정수형 데이터, 숫자 데이터 358을 써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또 F.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출력된 형태는, 전체 자릿수는 5개, 5개이고, 빈 칸은 0으로 채운 다음에 우리 줄바꿈, 기호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역시 저장,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한번 이제 출력을 또 해보겠습니다. 실제 출력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형태로 출력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출력된 콘솔 창을 보시면 파이프 기호가 이제 우리가 기본 그냥 %D라는 지정자만 사용했을 때는 그냥 딱 지정한 숫자만 그냥 파이프 기호 안으로 이게 딱 붙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자릿수를 지정한 거는 5자리가 전체 이제 5자리가 이제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우측에서부터 맞춰서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세 자리니까 두 자리가 빈칸으로 이루어진 것을 요 앞에 우리가 빈 공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칸이 지금 위에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두 칸이 비어져 있는 상태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프 기호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자릿수 맞춰서 보려고 앞뒤로 이 파이프 기호를 넣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진짜 5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진짜 5자리, 5자리가 확보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0과 5라는 숫자를 사용을 했을 때 전체 5자리 중에 우리 이제 실제 데이터 우측에서부터 실제 데이터 출력하고 빈자리는 이제 숫자 0으로 채워져 있는 형태로 출력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음, 우리 이제 지정 형식, 표준 출력을 하기 위한 이제 형식 지정자, 그 다음에 그 지정자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을 이제 같이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숫자 0, 그 다음에 전체 자릿수를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봤고요. 자, 요번에는 자, 그러면 정수 말고 그러면 실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지정자에 봤을 때도 보셨지만 우리 실수형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지정자는 %F입니다. %F. 네. 자, 그래서 %F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F는 역시 소수점, 소수점이기 때문에 소수점을 출력할 때 역시 전체 자릿수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 F 사이에 전체 자릿수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전체 자릿수고 이 전체 자릿수 중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이제 몇 개를 이제 또 지정할 건지 그 자릿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와 F 사이에 역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역시 소수점 기호를 사용해서 앞에는 전체 자릿수, 뒤에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왼쪽에서부터 기본 우측 정렬인데 왼쪽에서부터 정렬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앞에 전체 자릿수 빼고 그냥 점 찍고 소점 이하 자릿수를 쓰시게 되면 소점 이하 자릿수를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고 같이 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정자 %F라는 지정자를 쓰고 뒤에 쉼표 찍고 3, 5, 8.12 3, 4, 5, 6이라는 실수형 데이터, 실수형 숫자 데이터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그냥 %F 지정자만 쓰시게 되면은, 요 실제 데이터, 작성하신 요 실제 데이터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 우리 점 찍고 2라고만 해주시면은, 전체 자릿수는 표시가 없고요. 전체 자릿수는 표시가 없고, 자, 그냥 입력한 데이터, 실수형 데이터 그대로 출력하는데 단 소수점 뒤에 2라고 썼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2개로만 표현을 해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점 찍고 3, 5, 8 위랑 동일하게 1, 2, 3, 4, 5, 6이라는 이제 요 실수형 데이터라고 봤을 때 소수점 이하는 두 자리만 출력해라가 되기 때문에 전체 자릿수는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앞에 정수분은 그대로 다 출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는 두 자리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5.8.12만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와 F 사이에 6.1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앞에는 전체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총 6자리를 확보를 하고 총 6자리 하나, 둘, 셋, 넷, 총 6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리는 하나만, 그러니까 6자리 중에 뒤에 소수점 자리는 하나만 사용을 해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58.123456이라는 데이터를 똑같이 지정을 했을 때 정수부, 그러니까 소점 하나, 소점 이하 자리 하나, 소점 하나, 그 다음에 앞에 정수부 이렇게 출력하고 나머지 한 칸이 비게 되는 거죠. 총 5자리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남는 칸은 빈 칸으로 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해 주시게 되면, 자, 마이너스 기호가 안 들어가 있다. 요 지정자 안에 마이너스 기호가 안 들어가 있으면 우측을 기준으로 해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좌측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이라고 %F 요 지정자 사이에 써주시게 되면 총 7자리 확보에 뒤에 소수점 이하 3자리 써라 라게 되는 거죠. 또 똑같이 358.123456이라는 데이터를 대입을 했을 때, 지정을 했을 때, 숫자를 넣어줬을 때, 정수부 3개, 소수점 자리 하나, 소수점 이하 자리 3개 해서 7자리가 꽉 차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이라는 기호도 역시 이 실수를 표현할 때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이라는 기호 쓰고요. 그 뒤에 오는 숫자는 전체 자릿수, 그러니까 전체 10자리가 되는 거고, 그 뒤에 소수점 이하는 3자리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 빈칸이 발생하면 0으로 채워라가 되겠죠.
그래서 358.1234566을 그대로 갖다가 역시 또 대입을 시켜보시면 총 10자리, 총 10자리, 여기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없으니까 우측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들이 표현되겠죠. 그래서 소점 뒤에 세 자리, 소수점, 정수부 세 자리. 그러면 남는 세 자리는 0으로 채워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수 형태도 우리가 이제 우리 지정자와 그 다음에 우리 기호들 마이너스 또 0이라는 그런 기호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 전체 자릿수를 지정하고 그 자릿수에 맞춰서 숫자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또 몇 가지만 한번 입력을 해보죠. 몇 가지만. 그래서 printf 또 명령어를 사용해서 요번에 이제 실수입니다. 실수. 정수는 %d였지만 실수는 %f라는 지정자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뒤에 파이프 기호도 여기도 넣어줄까요? 네, 자릿수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파이프 기호 넣어주시고 %f라는 요 자리 파이프 기호 사이에는 이제 실수 숫자 데이터가 올 거야라고 미리 작성을 자리를 미리 이제 잡아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쉼표 뒤에는 358.123456이라는 이 소수점, 실수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무런 그냥 딱 실수형 데이터를 나타내는 지정자만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뒤에 입력한 실수 데이터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자, 여기도 printf, 그다음에 역시 자, 얘가 이제 실수형 기본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자, 요거를 이제 우리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정자만 바뀌면 되고 요 내용만 살짝 바꿔주면 되니까 위에 있는 거 복사해서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요 가로 안에다가 6.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총 6자리. 그 다음에 소점 이하는 한 자리로 표현을 해라라는 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358.123456일 때, 총 6자리를 표현하는데, 소수점 이하는 한 자리만 표현해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6자리가 되는 거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출력을 해줘라. 라고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번에는, 자, 똑같이, 요번에 썼던 거, 명령어 프린트F 2개 있죠. 8번 라인하고 9번 라인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하고, 11번, 12번 라인에 그대로 이제 써줄 건데요. 자, 여기는 앞에, 요 6자 앞에다가 마이너스 기호만 하나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기호만 하나 넣어줄 거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전체 6자리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출력하는 건 똑같은데, 요번에는 왼쪽 정렬이다. 왼쪽 정렬이 하나 이제 추가가 된다. 왼쪽 정렬이 하나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왼쪽 정렬 출력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입력을 해보죠. 자, 위에 거 또 복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복사되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컨트롤 V 눌러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자릿수와 이제 빈자릿수를 0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 0과 그다음에 10, 그다음에 자릿수는 소점 이하 자릿수는 세 자리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실수 데이터는 동일하게 358.123456을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얘는 전체 10자리가 되는 거고, 빈칸은 만약에 자릿수가 빈칸이 생긴다 그러면 0으로 채움이 되는 거고요. 소수 우리 셋째 자리까지 출력을 해라라는 이제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출력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역시 저장하신 다음에 우리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우리 이제 기본 지정자만 사용했을 때는 뒤에는 실수량 데이터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자릿수와 소점 자릿수를 지정해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 넣어주시면 왼쪽 정렬을 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정한 전체 6자리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 기호와 그 다음에 10.3이라고 지정자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총 10자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고 빈칸이 발생하면 숫자 0으로 채우는 형태로 출력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한테 숫자 또 문자를 이제 출력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릴 때 문자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큰 따옴표 사용했던 것처럼 큰 따옴표를 사용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자 이즘 그러니까 숫자도 큰 따옴표 안에 쓰게 되면 이제 문자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 인식해서 출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요 큰 따옴표 안에 우리가 어떤 문장을 쓰는데 어떤 숫자를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정자,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정자를 써서 숫자 자리를 먼저 찜해 놓는다, 맡아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올 숫자 데이터들을 쉼표 찍고 그 뒤에 순서대로 1대1 매칭해서 순서대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체 자릿수나 그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지정해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자릿수에 맞춰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s 뭐 퍼센트 C 뭐 이런 것들은 역시 문자 데이터를 이제 출력할 때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밑에다 이어서 문자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똑같이 이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자, 문자 열 그러니까 뭐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뭐 한 문자를 출력할 일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문자 두 개 이상의 문자를 사용해서 문자 열 형태를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문자 열은 아까 말씀대로 지정자가 이제 퍼센트 S S를 이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파이프 기호 역시 그냥 그냥 자릿수 확인하기 위해서 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 그러니까 문자는 무조건 큰 따옴표로 묶여야 됩니다. 위에 있는 숫자들은 큰 따옴표 없이 작성을 하지만 우리 이제 문자를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뒤에 오는 실제 문자 데이터도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다시 C 뭐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요 문자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자, 우리 뒤에 오는 이 문자 데이터가 요 앞에 지정자, 그죠? 요 파이프 기호가 앞뒤로 나오고 그 사이에는 뒤에 우리가 작성해 놓은 이 문자열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 자, 위에 건 이제 그대로 나오고요. 자, 밑에 파이프 기호 사이에 비주얼 C++이라는 우리가 작성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자릿수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하고 S 사이에다가 뭐 12라고 하면 총 12자리, 12자리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12자리의 문자 하나가 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한 자리씩 해서 총 12자리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쓴 문자 데이터가 12자리 안에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또 작성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우리 강제기획 문자를 안 넣기 때문에 요 뒤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프 기호 그래서 요 빈칸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해 놓은 비주얼 하이픈 C 뿔뿔이라는 12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요 우측으로 역시 기준으로 해서 먼저 채워지고 남는 부분은 이렇게 빈칸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자체도 우리 이제 전체 자릿수를 지정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변수하고 이제 자료형,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갈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처리들을 하고 나면은 이제 결과값들을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rintf라는 이제 표준 출력 명령어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준 출력 명령어를 먼저 이제 좀 보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먼저 표준 입력,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입력이나 이런 내용들도 먼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요 표준 출력을 먼저 보고선, 표준 출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변수,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일단 변수가 무엇인지,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언어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수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어떤 이제 일단 이제 강좌에서 정의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변하는 값이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수시로 데이터의 값이 변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이제 식별자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면 컴파일러는 자료형의 크기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상수 또는 문자와 문자열 등을 대입하기 위해 저장 공간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더하기 연산에 빼기 연산에 하라고 하는데 그냥 더하기 연산 빼기 연산만 말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를 할 때, 그 더하기를 할 데이터, 즉 피연산자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직접 사람이 이제 넣어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개발자가 직접 지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직접 계속 지정해 주는 것보다 우리가 컴퓨터한테 기억을 시켜놓고 컴퓨터한테 데이터들 여러 개를 이제 지정을 해놓고 기억을 시켜놓고 필요할 때마다 거기 기억에 그러니까 컴퓨터 머릿속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가져다가 활용해서 연산 처리를 해라고 이제 알려줬을 때 좀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자가 어떤 그런 값들 피연산자 값들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제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변수는 메모리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메모리라는 공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램이라는 이 공간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C 언어에서는 이 메모리 공간을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에 따라서 그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파일러는 자료형 크기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그 명령어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크기를 지정을 하게 돼요. 크기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한 크기대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뭐 어떤 이제 기억시킬 데이터를 지정해 놓으면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C 언어에서는 이 메모리 공간을 잘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숫자 데이터나 이제 문자 데이터, 가장 대표적으로 숫자 데이터나 문자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이제 숫자 데이터도 이제 크기별로 좀 쪼개놨어요. 크기별로 쪼개놨고, 그래서 그 크기에 맞춰서 어떤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게끔 그런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료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땠죠? 되게 작았죠. 지금은 뭐 기본 뭐 램의 이제 크기가 뭐 8기가 기본 8기가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죠? 많으면 뭐 16기가도 사용하고 32기가도 사용을 하죠. 근데 옛날에는 뭐 256메가, 그죠? 256 메가바이트. 그다음 뭐 512 메가바이트. 막 이렇게 작은 단위, 뭐 이거보다 더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작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저장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크기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크기를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이유도 있지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뭐 이제 적고 뭐 그러면 지금은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메모리 공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해도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메모리 공간이 이제 충분히 많고 처리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이제 간단한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대규모의 그런 프로그램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 시스템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국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 국민의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 전 국민의 어떤 이름 아니면 뭐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 주민번호를 저장하는 게 이제 총 우리가 몇 자리죠? 네,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 그 다음에 하이픈. 그럼 뭐, 일단 하이픈 빼고 숫자만 놓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13자리가 되겠죠. 13자리. 그죠? 네, 그러면 그 13자리만 딱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딱 확보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13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고, 14자리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시킨 거야. 뭐 이제 뭐 한 자릿수만큼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를 뭐 두 개, 세 개, 쓸데없이 13자리면 되는데 쓸데없이 뭐 15자리, 14자리, 요런 14자리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13자리만 들어가고 남는 그런 게 이제 두 자리, 세 자리의 빈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10명이 이 빈 공간이 발생하는 게 10명이다, 뭐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뭐 10,000,000명이다 이러면은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안 쓰여지는 그 데이터 공간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뭐 10명, 20명, 뭐 100명은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몇백만 명, 뭐 만 명, 뭐 수십 명, 뭐 수십만 명 이렇게 됐을 때, 그죠? 큰 시스템이 됐을 때, 그런 큰 시스템 안에서 그런 이제, 안 쓰여지는 빈 공간의 메모리가 그냥 이제,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메모리 공간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메모리 공간,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저장시켜 놓기 위한 이런 변수를 만드는 그런 공간의 크기들을 알맞게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건지 그 데이터들을 알맞게 지정해 놓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변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변수에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기를 지정하는 그런 자료형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언어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시언어 수업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